한국의 의료 산업은 이제 세계 다른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런 발전의 시작에는 누군가의 조건 없는 도움이 있었는데요. 1800년대 말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발을 내디딘 외국인 선교사와 그 후손들이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나눔의 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파란 눈의 한국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뇨한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가운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더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성화봉송 주자로 나왔잖아요. 그때 분위기하고 또 소감이 궁금합니다. 11월 1일 날 예. 인천대교를 건너는데 네. 성화봉송을 들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때 하고 싶은 말 하나를 못했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30년 전 올림픽이 우리를 찾아왔구나. 아, 또 올림픽이 왔구나. 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 만세. 아, 지금 방송에서 하셨으니까 소원 푸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이 소장님 가게가 선조 때부터 100년에 걸쳐서 100년 이상을 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조선시대 말부터인데요. 어떻게 처음 선조가 이 땅을 받게 되셨고요.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1895년에 이제 저희 진외조부, 그러니까 할머니의 부모님이 네. 이제 한국 재물포를 받고 처음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예. 주로 호남 지역에서 교육, 그다음에 교회에 관한 선교, 그리고 네. 그 병원,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굉장히 병원이 열악했기 때문에 네. 많은 그 의료 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 진 외조부님이 바로 유진벨 씨죠. 유진벨입니다. 네. 또 그 할아버님, 아버님에 이르기까지 계속 오셨죠. 그냥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네. 아버지가 1926년 군산 태생이고, 저는 59년도에 태어나긴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순천입니다. 태어나기만 전주에서 태어나시고 네. 어쨌든 한국에서 처음부터 태어나고 자라신 거네요. 그렇죠. 뭐 저희 아들까지 하면 5대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억양에 전라도의 구수한 그런 억양이 있으세요. 네, 전라도 표준어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서울 표준어 같은데. 아이고, 흥분했을 때 이제 이게 막 튀어나와요. 딱 그렇구만요. 그렇지. 그러지라. 그러지라. 자, 소장님께서 이제 순천에서 자라셨을 때 네네. 그 서울도 아니고 순천은 네. 더더군다나 그 의료 환경이 또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최근에 이걸 텔레비에서 나와서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북한 군인이 이제 기생충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사실 60년도에 약 먹을 때마다 기생충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위생도 안 좋았고, 예. 병원도 아주 그 소독 냄새 나는 좀 어두컴컴한 분위기고, 그리고 순천에서는 큰 수술을 못해서 제가 제 자신도 제왕절개로 어머님이 낳았는데 전주 가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참 열악했죠. 네. 그래서 당시 또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우리 큰형님 삼형제가 네. 다 한국인 학교 이제 어렸을 때 다니다 남교 그 결핵을 알아가지고 사실 그 우리 집안이 이제 결핵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지고, 어머님이 이제 50년 동안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고요. 그 결핵이 아마 지난 100년 동안에 다른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것보다 사람을 많이 목숨을 앗아간 아주 정말 없애기 어려운 병입니다. 네. 근데 OECD 국가에서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갔지만 아직도 우리가 1위예요, 결핵이. 그리고 북쪽은 뭐 말할 것 없이 더 많고요. 더더욱이요. 예. 네. 이렇게 좀 선친께서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셨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이렇게처럼 대대로 당시 열악했던 한국의 의료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다가 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선조들은 많이 한국을 도와줬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재미난 일을 하고 있어요.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우리가 궤도국의 그 모자 복원하고, 네. 북한 일하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교포 이런 분들 그 뭐랄까요, 해외 교포들 이제 나이 열악하잖아요. 나이가 네. 많고 뭐 양로원도 운영하고, 그래서 30여 국가의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원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장학생들을 데려와서
그 학생들에서 여기서 가르치고 벌써 네. 한 800명을 가르쳐서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개념이 그냥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주자. 이런 좀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크고 멋있는 그런 일을 펼치고 있어요.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북한 이제 이종욱 그 기념 재단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북한 일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예. 좀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네. 이게 풀려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뭐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계신데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그 한국형 앰뷸런스를 네, 직접 네. 제작하셨다고 하던데. 1984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너무 길지만 이제 결국 택시 뒤에서 광주로 후송하면서 운명하셨어요. 네네. 앉은 채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1990년도 초에 이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고 그 저 좀 뭐랄까요? 사진이 지금 80년대 그 사진인가요? 90년대 90년도, 처음으로 예, 만들었던 아, 예, 예. 앰뷸런스죠. 저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한 5천 대가 네. 한국형 앰뷸런스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럼 저 때가 최초의 도입인가요? 그런 앰뷸런스는 있었는데 네. 이제 좀 비난적으로 표현하자면 누워서 가는 택시고 이제 그 안에 장비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환자를 이렇게 가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현대의 의미의 앰뷸런스는 최초로 제작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이나 아시아에 맞는 네. 너무 크지 않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은 앰뷸런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발전이 네. 조금 그 내부가 너무 작고 다시 또 소형화되고 있는데 좀 공간이 이제 좀 넉넉해야 환자 뒤에 이렇게 앉아야 치료가 그리고 이제 삽관 기도를 확보하고 네. 그런 게 가능한데 이제 그런 점들은 아직도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예. 근데 그 서방소가요, 대한민국 서방소가 비난도 많이 받지만 작년에 130만 명을 옮겼어요. 아, 응급 환자들을. 예, 네네. 그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50년 동안의 그 의료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한국 의료계의 발전을 함께 해오셨는데 뭐 무궁한 발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국 보시나요? 의사에 특히 시술과 수술에 있어서 한국 의사가 손재주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손재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장비가 뒷받침하니까 네. 이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 같은 거는 저희 병원에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2만 건 정도 수술했고요. 아주 큰 병원도 미국에서 5천 건 못한 병원이 대부분인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앞으로 아마 첨단 의학 그러니까 근데 한국 그 우리 자신을 자랑을 잘 못해요. 저는 얼굴이 좀 다른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특히 해외 환자 유치에 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잘한다. 한국에 와서 당신 건강을 고쳐다. 하나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네. 한국에서 못 고칠 병을 고쳐서 가면은 얼마나 한국 자랑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산업에 제가 이제 은퇴까지 10년이 좀 안 남았는데 네. 이 산업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이라도 위바지할 그런 마음입니다. 아,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꿈을 잠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 관광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어떤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알려야 되는데 네. 좀 우리의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환자를 많이 받으면 한국에 있는 소외된 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발전할수록 더 아래까지도 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인술이 어떻게 인술로 돈을 버냐.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봉사는 봉사고 이건 산업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산업이니까 하나의 뭐 철강이나 IT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굉장히 의사들도 미안해해요. 이걸로 돈을 벌면 되느냐. 그 사명감 막말로. 때문에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정말 그 외국의 자기 나라에서 러시아 같은데 자기 나라에는 뭐 카자흐스탄, UAE 이런 나라들은 돈은 좀 있는데 예. 좀 더 나은 치료를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느냐가 아니라 왜 안 하느냐. 앞으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예. 자,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뭐 아껴두신 말씀을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싶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파란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다른 별명으로 불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품. 보세품이요. 보세- 생긴 거는 외제같이 생기는데 수출하다가 좀 결함이 있어서 다시 빠꾸됐다. 네, 보세품이요. 자, 아무쪼록 그렇다면 네. 의료계 명품 보세품으로 계속해서 활약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효한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